잠시만요. 예, 됐습니까? 잠시만요. 예, 이제 저희들이 그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추경호 수석님 뵙고 구체적인 의사 일정에 관한 협의를 하려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제 서로 공통된 내용은 지금 이제 시급히 논의하고 처리해야 될 민생 관련된 법안들이 손실보상 관련 법안, 또 부동산 관련 법안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 노인이 토의해서 의사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6월 국회도 좀 민생을 챙기고 시급히 처리할 문제들이 뒤로 지연되지 않도록 오늘 협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6월에도 민생을 챙기는 국회는 쉼없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 한명도 수석님과 의사 일정에 관해서 여러 차례 비공개 만남을 가졌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6월 의사 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현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이 소위 말해서 폭주 상태에 행한 문제, 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조사 또 사실관계가 은폐되고 했는지 등에 관해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따져야 된다 하는 문제, 또 최근에 발생한 군부사관 문제 등에 관해서 우리 국회가 군 당국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 이러한 일종의 이 참사가 나게 된 원인이 뭔지, 또 그리고 관련자 책임 지우는 문제, 문책을 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 등에 관해서도 국회에서 엄밀히 따져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 등 민생 현안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진상규명 또는 정책 대안 마련 등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오늘 지금 자리를 함께 한 만큼 오늘 회의 마치고 나서 가능하면은 의사 일정에 관해서 합의를 하고 그걸 또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비공개로 자주 만났다는 건 오늘 공개가 됐네요. 예, 지금까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하고 나중에 혹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국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사 일정을 이제 합의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2021년 6월 16일 10시 더불어민주당,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국민의힘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대정부 질문은요, 2021년 6월 22일부터 화요일부터 6월 24일 목요일 3일간 진행하기로 했고요. 6월 22일 화요일 2시에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23일 수요일 2시에 경제 분야, 23일이요. 24일 목요일 2시에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의원 수는 11인으로 하고 질문 시간은 13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2시에 진행하기로 했고 7월 1일 목요일 2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임시회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손실 보상 관련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6월 임시회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한 분, 또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한 분,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2명을 추천받아서 여야 합의로, 물론 교섭단체입니다. 여야 합의로 1인 확정해서 총 3인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이게 합의사항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뭐 별로 없을 텐데 오늘 의사 일정에 관한 협의가 중심이었고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은 각자 우리 수동님은 수동님 가셔가지고 뭐 백부를 하든지 그렇게 추가 설명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여야가 좀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차가 있어서. 예, 그건 따로. 추경 관련해서. 예? 추경 관련해서는. 추경 관련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뭐 추경은 되려 그러면은 정부 여당에서 특히 정부에서 뭐 추경안에 대한 구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추경안 작업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에 관해서 우리 수석 간에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예. 상실부담법 관련해서는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하게 보이긴 하는데 의지가 어느 정도? 뭐 굉장히 강하죠. 양쪽 다 강합니다. 다만 서로 의지가 강합니다. 내용에 관해서 아직까지 이 상임위 차원에서 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논의의 정도를 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지를 남겨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특정해서 무슨 안을 또 언제 어떻게 한다. 지금 이걸 하기에 조금 이런 시점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야가 이 부분에 관해서 강한 뜻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이 부분을 마무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진지한 협의를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 가속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로 한 겁니다. 이미 6월 8일 날 지금 산업위에서 법안 소위에서요, 이 손실보상 관련된 그 입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 아마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에 대한 아마 최종 조율을 목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숙성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양당이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나머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혹시 백불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우리 기자분들 계시면은 제가 한두 가지 더 궁금한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야당 입장도 있지만 여당 입장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카메라는 치우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야당은 여당 가신다는데. 여당대로 가시고 야당은 계시고 여기. 내가 여기 카메라는 없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추가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은 기왕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청했는데 이거를 국정조사 계획서를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여당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선뜻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법에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벌써 5명의 이사 추천을 했고, 또 여당에서 추천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당이 선뜻 답을 주지 않아서 오늘 합의문에 담지를 못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대개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법사위원장 문제는 예, 법사위원장 문제는 아시다시피 국회가 견제와 협치의 기제가 마련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금까지 그리고 오랫동안 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소위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서로 당을 달리하면서 차지하던 관행을 무너뜨리고 강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놓아라, 이걸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대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돌려주지 않는 그런 어떠한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협의도 할 수가 없다, 이 입장을 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장을 나눠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회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견제와 협치의 장치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탈해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돌려주라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상임위원장의 나눠 먹기, 배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고, 거기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관련 대화는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관련해가지고요, 재난지원금 문제가 걸려있는데, 저희가 전국민 재난지원도 7월 중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우선 정부 여당의 추경과 관련된 명확한 그림이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아직 안의 제시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왈가왈부 시점도 아니고 알려지는 대로 지금 시점에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살포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년 대선을 겨냥한 또 다른 선제적인 매표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회동하시는 중에 뽀뜬 걸 보면은 저희 홍남기 총리 대행이 그런 방침을 명확히 했거든요. 남는 세수로 해서 추경을 하겠다. 그 추경의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알려진 대로 그것이 전 국민에게 현금 살포를 하는 재난지원금의 형태의 추경이면은 거기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제의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세수가 금년 세수가 약 20조 정도 더 거칠 수 있다 하는 이유로 그 재원을 활용해서 추경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국가 재정 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에 1차 추경을 벌써 했고, 그래서 금년에 적자 국채 발행이 104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사 20조의 세수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서 더 들어온다 치더라도 여전히 104조에서 20조가 더 들어오더라도 84조의 빚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104조의 빚에서 20조 들어왔다고 104조의 빚을 남겨놓고 그거 돈을 더 쓰겠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최소한 빚 갚는데 104조의 빚을 조금 줄이는데 쓰는 게 맞다. 지금도 엄청난 국가 부채로 젊은 세대들의 빚더미를 지금 안겨지고 있는 형국이다.
늘 정치권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 정책의 첫 출발은 청년들한테 빚더미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 하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이 제시되고 하면은 그때 또 필요한 저희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 추후 협상 과정에서 추경 문제 맞물려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추경 문제가 향후 협의 과정에 걸림돌이나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뭐 관련해서 뭐 앞으로 법안 처리나 이런 본회의 예정돼 있고 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과정. 저는 뭐 추경은 정부가 아무리 빨라도 6월 중에 추경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의사일정 진행하는데 특별히 장애인이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하시죠. 네, 감사합니다.